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는 오늘 한승원님의 동학제 제6권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9편에서 전봉준 측과 초토사 측의 개혁 조항으로 신경전을 벌였지요. 마침내 신분보증서 물침표를 받아들고 금이 환영하는 동학군. 과연 그들이 돌아갈 고향은 어떻게 그들을 맞이할까요? 함께 갑니다. 제6권 피의 산, 피의 강. 회령진성의 싸움. 구림서원 밖으로 나온 이인하는 서원을 둘러싼 도인들에게 먼저 구림서원 안에 있는 민병들과의 타협안에 대하여 말하였다. 이어서 다음 날 아침부터 설치 운영할 집강소 문제를 이야기하려는데 내덕도의 홍순서에게서 급한 기별이 왔다. 이인하는 홍순서에게서 온 통기 내용을 도인들에게 말해 주었다. 내덕도 도인들과 우리 대흥의 도인들은 생사고락을 함께 해온 형제들입니다. 그들이 없고는 우리가 없고, 우리가 없고는 또한 그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곧 출동하여 내덕도 도인들이 자기네 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회령진 성 안에 집강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노독 때문에 운신을 할 수 없는 도인은 집으로 들어가시고 운신을 할 수 있는 도인들은 나를 따르시오. 그의 앞에 모인 200여 도인들이 총과 화살과 환도들을 지켜들면서 호응했다. 그들은 칼노래를 부르면서 회령진 성 쪽으로 나아갔다. 때가 왔다. 때가 왔다. 용천검 드는 칼을 안이 쓰고 무엇하리. 그 칼노래가 끝나면 가보세 가보세 을미적 하다가 병신 되면은 못 간다네 하고 노래했다. 회령진의 마장골 뒷산에서 홍순서의 내덕도 부대와 합세를 한 이인한 부대는 회령진 성을 에워쌌다. 성벽 위의 성곽귀 쪽에는 수군들과 민병들이 활과 총을 든 채 몸을 숨기고 있었다. 대응의 이인한 부대는 북문 앞에 엎드렸고 내덕도의 홍순서 부대는 남문 앞에 엎드려 있었다. 성문을 열어라! 회령진성을 지키는 수군 장교들은 나의 말을 속히 너희 만호 장군에게 전하거라. 우리 동학군 병사들은 상감에게서 편의 종사의 대명을 얻어가지고 내려온 신임 전라 감사 김학진과 화약을 하고 오는 길이다. 어서 성문을 열고 우리에게 집강소를 설치 운영하게 하여라. 만일 우리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총처란이 너희들의 목숨을 온전치 못하게 할 것이니라. 이인하는 북문을 향해 거듭 외쳐댔다. 성문을 열지 않고 꾸물거리다가는 크게 후회할 것이니라. 수군들의 꾀임에 빠져서 초모에 응한 민병들은 어서 성 밖으로 나와 목숨을 구함이 옳을 것이니라.
우리 동학 군사들은 총질에 등할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싸움을 하여 본 날쌘 군사들이다. 너희 수군과 민병들은 우리 동학 군사들의 상대가 될 수 없는 오합지졸일 뿐이다. 우리에게 투항할 때를 놓치고 죽은 다음에는 후회를 할 수도 없을 것이다. 홍순서도 동문 안쪽을 향해 거듭 외쳐댔다. 우리는 다 같은 회령진 관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서로 칼과 총뿌리를 들이댈 수 없는 이웃 형제들이다. 우리 도인들은 우리의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이 사람 대접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목숨 걸고 피바다가 된 전주상일 다녀오는 길이다. 성 안쪽의 수군들과 민병들은 죽은 듯이 숨을 죽이고 있었다. 홍순서는 쉽사리 공격을 하지 못했다. 성문이 굳게 닫혀 있기도 하려니와 성곽퀴를 바라보는 도인들이 저기 저 사람 손흥철이 아닌가? 저것은 우아민의 형 이바우인 것 같구먼 그래. 그놈은 동임 김동수인 것 같네. 아니 한 동네 사람들끼리 이쪽 저쪽에서 총 들고 칼 들고 이것이 뭔 짓거리란 말인가 하고 짓거려댔다. 아니 저것은 용철이 아니라고? 이 껌철이네 형 말이여. 박달주가 말했다. 저기 저 고참봉 아들 일평이가 보이는 것 같다. 고일평은 갓쓰고 도포를 입은 채 성문의 문루 위에 서서 도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고일평은 환도 한 자루를 들고 있었다. 도인들을 따라 동학군에 들어오지 않고 고향에 남아있는 남정네들은 거의 전부가 민병에 초모되어 수성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렇다면 결국 형제들끼리 혹은 삼촌, 조카들끼리 서로 양쪽에 갈라져서 싸우는 셈인 것이다. 우리들이 왜 서로를 죽인단 말인가? 도인들은 어떻게 피를 보지 않고 해결을 볼 수 있는 방도가 없는지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홍순서도 그 길을 찾고 싶었다. 홍 대장, 여기서도 어떻게 화약의 길을 열어야 할 것 같사옵니다. 고이철이 다가와서 말했다. 고이철은 난감했다. 성문루의 난간에 서 있다가 사라진 그의 형 고일평을 그도 본 것이었다. 방총을 하고 성문을 열고 들어가 치고 쑤시고 싸우게 된다면 결국 그의 형 고일평을 죽이게 되는 것이었다. 그때 북문 쪽에서 방총 소리가 울려왔다. 남문의 성곽귀 위에서 방총 소리가 한 번 울렸다. 총철환이 도인들 쪽으로 날아왔다. 홍순서가 방총 명령을 내렸다. 그는 얼떨결에 소리쳐 말했다. 도인들은 바위나 나무 뒤에 몸을 잘 감추고 천천히 방총을 하거라. 사람은 보고 쏘지 말고 돌이나 기둥만 보고 쏘아라. 도인들이 쏘아댄 총철환들은 성벽이나 성곽귀에 부딪혀 튕겨 날았다. 오래지 않아서 성문루와 성곽귀 안쪽이 조용해졌다. 얼마쯤 뒤에 성문루 난간 앞에서 흰 깃대 하나가 펄럭거렸다.
홍순서가 방총을 중지시켰다. 북문 쪽에서도 방총 소리가 그쳤다. 남문의 문루 쪽에서 누구인가가 소리쳐 말했다. 나는 수교 백수인이다. 나는 만호 장군의 명령에 따라 너희들의 대장과 만나고 싶다. 홍순서는 그 목소리가 반가웠다. 고이철이 홍순서에게 얼른 응답을 하라고 촉구했다. 성문을 열고 나오너라. 아까 그 흰 깃대를 앞세우고 나오면 방총을 하지 않겠느니라. 홍순서가 응답했다. 그는 곧 고이철을 북문의 이인한에게로 보내 성 안에서 화약의 뜻을 보이고 있음을 전했다. 회령진의 나무른머리 안쪽 골목 어구에 있는 백수교의 집에서 양쪽 사람들이 만났다. 수군 쪽에서는 수교 백수인과 장교 천혜산과 혹부리가 나왔고, 동학도인 쪽에서는 홍순서와 이인한과 이우함이 나왔다. 그 자리를 주선한 것은 천혜산이었다. 수군과 민병이 영합한 수성군은 도저히 도인들과 접전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성 밖의 도인들이 방총을 하여대자 성 안의 수군들과 민병들은 몸을 숨긴 채 귀를 틀어막고만 있었다. 그 중에서 방총을 하는 몇은 성 밖을 넘겨다보려 하지도 않고 그냥 성 밖의 허공을 향해서만 방총을 하여댔다. 그들은 전투 경험이 없었고 겁에 잔뜩 질려 있었다. 수성군들 사이에는 동학 도인들이 총에 맞지 않는 부적을 달고 있고 이상스러운 주문을 웬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 천혜사는 만호의 사저로 달려갔다. 만호는 방총 소리를 듣고 방 안에서 버들이와 함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만호는 버들이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벌벌 떨고 있었다. 천혜사는 만호에게 동학 도인들과 화약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옆방의 기실 이중호도 문을 열어보려 하지 않았다. 오냐, 오냐. 그렇다. 그 말이 정이 옳다. 나는 천장교 너만 믿는다. 모두 내가 알아서 하거라. 만호는 부들부들 떨면서 말했다. 그리하여 화약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 천혜사는 홍순서와 이인한에게 회령진성의 만호 장군과 내덕도 고참봉의 신상에 아무런 위험도 닥치지 않도록 해달라는 조건 하나를 내걸고 나서 동학도인들의 요구들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하였다. 이날 초저녁에 남문이 활짝 열렸고 이인한과 홍순서는 도인들을 이끌고 객사로 들어갔다. 이인한은 홍순서로 하여금 객사 한가운데를 버티고 앉아 집강소 설치를 선포하게 하였고 그런 다음 대흥의 도인들을 이끌고 대흥 쪽으로 돌아갔다. 내덕도의 도인들은 객사 안에 홍순서와 고이철과 김동만만을 남겨놓은 채 모두 함성을 질러대면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들 갔다. 집강소. 회령진성의 민병으로 초무되었던 장정들은 코가 빠졌다. 마치 죽을 죄를 지키라도 한 사람들 같이 고개를 떨어뜨리고 걸어가면서 투덜거렸다. 우리가 만호 이뻐서 그 짓들을 한 줄 아는가?
뭐 안 모이면 죽이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나가서 그러고 자빠져 있었던 것이지. 그러나 저러나 이제는 동학도인들 덕분에 두 발 뻗고 배 두들겨 가면서 한번 살게 되는 모양이구먼 그래. 아이고, 이제는 참말로 살만한 세상이 되었는 모양이여. 민병으로 추모되었다가 풀려서 돌아가는 사람들은 동학군에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들한테 들은 말들을 짓거려댔다. 양반도 상놈도 없는 개벽 세상이 되었다지 않은가? 도조도 싸디 싸게 내고 어염새나 군포도 내지 않고 그런다는구먼. 멀지 않아서 고참봉 논밭을 다 똑같이 우리들한테 공짜로 나눠준다고 하는구먼 그려. 아니, 동학도인들이 문전 개똥바지 옥토를 다 차지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기껏 모폭이 꽂아놓기가 바쁘게 하늘만 쳐다보는 천수답이나 차지하게 되는 건 아니지 모르겠네. 아니요, 두루두루 섞어서 나눠줄 것이오. 평사는 민병들을 제치고 나아가면서 그들의 말에 앓은 채를 하였다. 고천봉이 저 평산이란 종놈을 저놈의 애미하고 함께 물에 쳐박아 죽였다고 했었더니 대관절 어떻게 살아났을까? 제 세상 만났다고 저 종놈의 새끼 또 설치는 꼴 좀 보소. 이 전에는 고참봉을 업고 천둥벌거숭이 같이 설쳐대더니 말이야. 이제는 동학을 업고 설치는 꼴을 어떻게 볼꼬? 민병들 둘이 평산이 듣지 못하게 쑥덕거렸다. 평사는 그들이 자기의 흉어물을 하는 듯 싶어 귀가 근질거렸다. 이제 나는 예전의 종놈인 마평산이 아니다. 정신 차리고 좋은 일하며 살아갈 것이다. 나 혼자서만 배불리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 날뛰지 않을 것이다. 그는 나로 빼서 뛰어내리자마자 뛰었다. 곧바로 고참봉의 집으로 달려갈 참이었다. 김동수가 앞장서서 달려가는 평산을 가리키며 이바우의 옆구리를 질벅거리고 물었다. 어떻게 된 것이오, 저 종놈이? 이바우는 발을 멈추고 평산의 뒷모습을 멍히 바라보았다. 평산이 틀림없다면 이제 고참봉 집에 난리가 날 터이다. 저놈이 나한테도 분풀이를 할지 모른다. 평산이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기 전에 어느 날 새벽녘에 이바우는 고일평의 아내하고 미륵 부처님한테 갔다가 오는 평산을 붙잡아 많이 두들겨 패 주었던 것이다. 저 종놈이 무서운 건 모르고 날뛰는 것을 보니 세상은 정말로 뒤집혔구나. 평사는 오른손에 물침표를 움켜쥐고 있었다. 그것이 마치 이 세상을 모두 사버릴 몇백만 양짜리 어음장이라도 된 듯 그는 그것을 소중하게 움켜쥐고 있었다. 그것을 고참봉과 청직이 장기수한테 내보일 참이었다. 아직도 고참봉 밑에서 벌벌 기고 있을 총 악산과 금산과 덕산들에게 그것을 보일 참이었다. 영산에게도 보일 참이었다. 고일평에게도 보이고 그의 아내인 안씨한테도 보이고 그의 여동생 공예한테도 보일 참이었다. 그의 어머니와 그를 우산도 앞바다에 수장시킨 자들을 패 죽일 참이었다. 안씨를 어디론가 보쌈에 가지고 가서 살 참이었다. 박달주, 이껌철, 김규현, 홍마당쇠, 최돌쇠들이 평산의 뒤를 따랐다. 덕산뜸 도인들과 장산뜸 도인들과 큰 동네의 도인들,
20명도 뒤따라 몰려가고 있었다. 그들은 지쳐 있었지만 평산이 고참봉 집에 들어가 벌일 일을 구경하고 싶어 그렇게 따라가고 있었다. 제곡대기에서 평산은 뒤따라오는 사람들한테 말했다. 다들 들어보시오. 시방 고천봉의 며느리가 아기를 뱄소. 제 산만큼이나 배가 불룩해 있을 것이구먼요. 그 뱃속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마평산 이놈의 씨요. 여러 잡장님들 오늘 밤에 그 안씨를 보쌈에다가 정식으로 예를 드릴 수 있도록 좀 해주시오. 시방 자네 고일평이 각시를 두고 한 말인가? 김규현이 말했다. 그래 봤소. 평사는 헐레벌떡이며 고개를 끄덕거리며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다. 그래. 우리 마평산 접장 소음 풀어주고 말고. 홍또바우가 말했다. 평사는 울면서 소리쳐 말했다. 그의 얼굴은 피처럼 타오르는 노을빛을 한뿍 받고 있었다. 내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어디다가 다 하소연하겠소. 그 참복놈은 내 씨를 받은 다음에 나를 바닷물 속에다 턱 넣어서 죽였어라. 아이고 불쌍한 우리 어머니. 도인들이 새터말 고참봉집의 대문 앞에 이르렀을 때는 타오르던 노을이 꺼지고 땅거미가 악귀들의 그림자들처럼 짙게 내려앉고 있었다. 도인들은 흥분해 있었다. 어디에서 그런 힘이 솟구쳐 올랐는지 대문을 부셔버릴 듯이 두들기도 하고 세차게 흔들어대기도 하며 악을 써댔다. 열어라! 문 열어라! 우리는 고부 전주성을 함락시키고 돌아온 동학군들이다. 조병갑하고 전라감사 김문현을 쫓아내고 온 도인들이다. 고참봉놈을 만나서 단판을 지을 것이니라. 털보할배 문 열어주시오. 나 평산이요. 나 모르겠소. 고참봉 집 앞마당에서 종들이 모여 수런거렸다. 악산, 금산, 덕산들이 다 모여 있었다. 아무도 문을 열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뒷걸음질을 치기만 했다. 장기수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회령군 수군들하고 민병들은 대간절 어떻게 된 것이여? 하고 중얼거리면서 맴을 돌았다. 여보라, 얼른 달려가서 이 마을을 불러오너라. 장기수가 종들을 향해 소리쳤다. 종들은 몸을 사리기만 할 뿐 아무도 장기수의 말을 따라 이바우에게로 달려가려 하지 않았다. 달려갈 문도 없었다. 대문 앞과 뒤뜰로 난 쪽문 앞에 동학 도인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이었다. 대문 밖에서 담을 뛰어넘어가자 하는 박달주의 소리가 들려왔다. 평산이 이검철을 데리고 담장을 안고 집 모퉁이로 돌아갔다. 덕산뜸 도인들이 뒤를 따라갔다. 최돌쇠가 엎드리면서 평산에게 자기의 등을 디디고 담을 넘어가라고 했다. 평산, 박달주, 이검철이 담을 넘어 들어갔다. 그 뒤를 따라서 67 사람이 더 넘어갔다.
이윽고 대문이 열렸다. 장기수는 고참봉에게 사태가 급박하므로 얼른 피하라고 아뢰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니, 고참봉보다는 자기의 아내와 아이들이 더 소중했다. 사랑채로 가기 전에 문간채로 먼저 가서 아내 최덕리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피하라고 말했다. 그때 도인들이 장기수를 둘러쌌다. 종들은 모두 어둠 속으로 숨어버렸다. 장기수의 뒤에는 호롱을 든 금산이 혼자서 부들부들 떨고 서 있을 뿐이었다. 장기수는 안절부절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매물 돌기만 했다. 고참봉에게 달려가서 아뢰지도 못했으니 이제 일파는 크게 벌어졌다. 왜들 이러시오? 장기수는 호롱에 비친 도인들의 얼굴을 둘러보며 부들부들 떨었다. 그는 자기가 마을 사람들한테 저지른 행악들을 잘 알고 있었다. 세상이 정말로 뒤집혔다면 자기가 제일로 먼저 동학 도인들에게 짓밟혀 죽게 될 터이었다. 야, 이놈, 어떤 굴뚝 속에 들어가 있다가 세상 바뀐 줄도 몰랐느냐? 박달주가 장기수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그 장기수의 앞으로 평산이 나섰다. 청지기 어른, 나 모르겠소? 평산이 장기수의 눈앞에 얼굴을 바싹 들이댔다. 금산이 겁을 집어먹고 호롱을 놓고 도망쳤다. 김규현이 금산의 발목을 슬쩍 걸어서 넘어뜨렸다. 이 미련한 놈, 어디로 도망을 가냐? 금산의 거구가 담벽 무너지는 소리를 내면서 넘어졌다. 금산은 두 손바닥을 파리처럼 비벼대며 살려달라고 애걸했다. 제발 이 불쌍한 것 살려주십시오. 저는 청지기 어른이 시키는 대로만 했구먼요. 홍마당쇠가 평산의 얼굴을 장기수의 눈앞에 바싹 들이밀어주면서 소리쳐 말했다. 너 이놈들 똑똑히 보아라. 내 놈들이 우산도 앞바닷물에 빠뜨려 죽인 평산 적장의 귀신을 우리가 모시고 왔느니라. 장기수는 한겨울의 거친 새바람에 산팔의 잎사귀가 떨듯했다. 어디 너도 그 바닷물을 뒤집어 쓰고 한번 죽어봐라. 그 바닷물도 무지하게 쓰단다. 박달주가 장기수의 등허리를 칼자루로 쳤다. 김규현이 발 뒤꿈치로 배를 걷어찼다. 장기수가 모로 쓰러졌다. 다른 도인들이 쓰러진 그자에게 덤벼들어 한두 차례씩 발바댔다. 걷어차기도 하고 화승총 자루 끝으로 찧어대기도 했다. 장기수는 벌레처럼 뒹굴다가 의식을 잃고 말았다. 장기수의 아내 최덕내가 달려와 살려달라고 소리쳤다. 도인들은 최덕내를 휘둘러 엎어놓고 마찬가지로 밟아버렸다. 동백이네한테는 죄가 없구먼이라오. 평산이 말했다. 문간체에서 장기수의 아들 동백이가 달려나오면서 악을 쓰고 울어댔다. 도인들은 사랑채로 몰려갔다. 하필 이날 배훈장은 늦게까지 돌아가지 않고 고참봉과 대작을 하고 있었다. 고참봉이 그를 돌아가지 못하게 만류를 했던 것이다. 그들은 얼큰하게 취해 있었다. 그들 옆에는 공예가 앉아 술을 치고 있었다.
여보라, 밖이 왜 그렇게 소란스러우냐? 고참봉은 거나하게 취한 소리로 거만스럽게 밖을 향해 이렇게 물었지만 거기에 응답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런 몹쓸 것들이. 옆편 애들 끌어안고 벌써 잠들을 퍼자는가? 어쩌는가? 아주 요것들을 그냥 헛구멍을 내줘야겠다. 고참봉은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공예를 끌어안고 흐느적거렸다. 아니, 저것이 무슨 소리옵니까? 밖이 매우 수상스럽습니다. 배훈장이 숨소리를 죽이고 밖으로 귀를 기울였다. 아이고, 수상스럽기는 개 짖는 소리겠지. 안 그러면 우리 아래 것들이 싸우는 소리겠지. 염려 놓으시고 술이나 마시고 질퍽하게 취하기나 하시오. 혹시 동학도인들이 돌아온 것이 아닌지. 고참봉은 한동안 껄껄거렸다. 아이고, 배훈장 소심하기는. 저놈들이 회령진성을 어떻게 쳐들어간답디까? 배훈장이 곧 고개를 끄덕거렸다. 하긴 오합지졸인 그것들이 수건이나 민병들을 이길 수는 없을 것이오. 고참봉과 배훈장은 회령진 수군들과 만호 관할의 섬마을 안에서 초모한 그 많은 민병들이 동학도인들한테 무너지리라고는 상상도 하지를 못하고 있었다. 고참봉을 필두로 한 유학들과 부자들이 대준 금자금 때문에 회령진 성의 방책이 더욱 튼튼해졌다고 믿고 있었다. 화승종만 해도 30자루나 구입했다지 않던가. 수군과 민병들은 날이면 날마다 수성을 위해 조련을 받는다지 않던가. 그 수군과 민병들한테 날마다 소 잡고 돼지를 잡아 먹인다지 않던가. 초모된 민병들은 동학도인들한테 주었던 전답을 모두 거두어 붙여주겠다고 하자 목숨을 걸고 수성을 하겠다고 맹세를 하였다지 않던가. 참봉동 나가라. 그 참봉을 쳐 죽여라. 도인들이 벼락같이 사랑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도인들이 고참봉과 배훈장은 화적대같이 빌려든 동학 도인들의 기세에 순간적으로 넋을 잃어버렸다. 고참봉의 품에 안겨있던 공예는 아랫목 구석으로 기어가 몸을 웅크린 채 두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싸고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다. 도인들은 고참봉과 배훈장을 마당으로 끌어내자마자 대굴대굴 굴려댔다. 발로 걷어차기도 하고 짓밟기도 했다. 이놈들 무엄하다. 고참봉은 한두 번 호통을 치다가 불불 기어 도망을 치려고 했다. 그 고참봉의 머리를 걷어차려던 평산이 떨고 있는 공예를 얼싸안았다. 나 평산이다. 공예가 평산을 알아보았다. 그들은 서로를 얼싸안고 통곡을 했다. 살려주기만 하면은 내 가지고 있는 거 다 주겠네. 고참봉은 두 손을 비벼대면서 도인들에게 통사정을 했다. 도인들은 고참봉의 말을 아랑곳하지 않고 발길질을 하여댔다. 나 이 첼름발이 양반 놈아.
몽둥이 맛이 어떤지 한번 봐라. 몽둥이로 후려치기도 했다. 고참봉이 바들바들 떨다가 실신을 해버렸다. 실신한 고참봉의 몸뚱이를 직신작신 밟아댔다. 배운장도 마찬가지로 실신을 했다. 이 간사한 훈장놈, 참봉한테 붙어서 가진 모사를 다 꾸미게 한 너도 마찬가지로 한번 죽어봐라. 자, 이제 분들이 웬만큼 불렸을 테니까 그만하고 살려줍시다. 김규현이 팔을 벌려서 도인들을 막았다. 도인들이 실신한 두 사람의 몸뚱이에서 한 걸음씩 물러섰다. 이공빈이 목청껏 소리쳐 말했다. 곡간문을 열고 곡식이나 포목이나 자반들을 있는 대로 다 끌어내가지고 근동 사람들한테 고루고루 나눠줍시다. 내가 동네 사람들을 불러드림세. 최돌쇠가 골목 밖으로 달려나갔다. 이 골목 저 골목을 뛰어다니며 소리쳐 동네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 다 모이시오. 이제는 개벽 세상이 왔다요. 모두 다 참봉집으로 가서 양식들 가져다가 잡수시오. 동네 사람들은 모여들지 않았다. 김규현과 홍마당쇠가 새로이 동네 골목들을 휘질러 다니면서 소리쳤다. 동학도인들이 싸움에 이기고 돌아와서 고참봉집 곡간을 헐어 양식을 나누어 준다고 외쳐댔다. 이 껌철은 갯마을로 가서 소리쳐댔다. 김기호는 내친 김에 큰 동네까지 달려가서 소리쳐댔다. 덕산뜸 도인과 정산뜸 도인이 각각 자기네 마을로 가서 소리쳐댔다. 내덕도 안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다. 동네 아이들이 몰려나와서 구경들을 했다. 그들은 곡간으로 스며들어서 곡식 가마니에서 흐르는 보리를 한 줌씩 집어서 입에 넣고 씹어댔다. 눈치 싼 아이들은 쌀을 씹어 먹었다. 이바우의 아들 달섬이도 거기 섞여 있고 김규현의 아들 재계도 있고 오들독의 아들 열쇠와 비틀이도 있고 홍순서의 아들 순구, 순칠이도 있고 이공빈의 아들 덕찬이도 있고 죽은 정대남의 아들 석동이, 판동이, 막동이, 헌막동이들도 있었다. 사람들이 벌떼들같이 몰려들고 있는 골목길 한복판에 한 남정네가 우두커니 서 있었다. 상여집에 사는 만수였다. 만수는 말뚝처럼 박혀 선 채 근동 사람들이 고참봉의 집 곡간에서 곡식 가마니들을 짊어지고 돌아가는 것을 멀거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만수는 얼마 전에도 민병을 초모하러 다니는 수군들한테 개처럼 두들겨 맞고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짓밟힌 벌레처럼 상여집으로 기어들어가서 앓다가 또다시 마을로 걸어 나온 것이었다. 그야말로 그는 불사신이었다. 그렇지만 만수 그도 살과 뼈로 된 사람이었다. 자주 파김치가 되게 두들겨 맞은 까닭으로 만수는 속으로 골병이 들었는지 지나가는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쁜 숨을 쉬었고 그 숨결은 가르릉거렸다. 걸음걸이도 금방 허물어질 듯이 비치적 걸었다. 그날 밤 한밤중쯤에 도인들은 고참봉집 별당에 있는 고일평의 안에 안씨를 보쌈하여 왔다.
안씨는 버둥거리면서 저항을 해보아야 아무 소용없음을 알고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다.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게 되면은 아기를 상하게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이 세상은 이제 동학도인들의 것이 되었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고참봉의 살림살이는 이제 뼈만 앙상하게 남을 터이었다. 세상 일이 꿈만 같았다. 그녀는 눈을 힘주어 감은 채 보에 쌓인 채 엎이어 갔다. 도인들은 홍순서의 집 토굴 속으로 안씨를 업어다가 놓았다. 그 토굴 속에 솥의 기름불을 밝혔다. 도인들이 안씨에게 씌웠던 자루를 벗겨주었다. 안씨는 두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렸다. 도인들이 안씨의 얼굴에서 손을 떼어냈다. 그녀는 눈을 힘주어 감았다. 세상을 보기 싫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안씨는 두 손으로 아랫배를 감쌌다. 그녀의 배는 자그마한 나무 바가지 하나를 엎어 놓은 것만하게 불러 있었다. 저 평산이구먼요. 절 받으십시오. 평산이 안씨에게 절을 하려고 들었다. 박달주가 평산을 말렸다. 자기 각시될 사람한테 무슨 절을 한다냐. 평산은 아랑곳하지 않고 안씨에게 큰 절을 했다. 안씨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죽지 않고 살아 있었구나. 평산을 죽이지 않은 시아버지가 고마웠다. 안씨의 가슴에 반가움과 놀라움과 두려움과 무서움이 교차되었다. 또한 자신의 기구한 운명이 슬펐다. 그녀는 모로 쓰러지면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어댔다. 평사는 울고 있는 그녀의 얼굴을 멀거니 건너다 보기만 했다. 그의 가슴에도 울음이 북받쳐 올랐다. 그녀를 얼싸안고 목 놓아 울고 싶었다. 그녀를 얼마나 그리워했던가. 그를 이때껏 살아있게 한 것은 그녀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그녀의 뱃속에 들어있는 아기가 그를 아수라장 속에서 살아나게 했다. 그는 그녀를 등지고 앉아 울음을 참으려고 했다. 도인들이 보는 데서 울음을 터뜨리는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렇지만 울음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왔다. 그는 미친 듯이 안씨에게로 덤벼들었다. 그녀를 끌어안고 통곡을 했다. 그들이 울음을 그쳤을 때 도인들은 개다리 소반 하나를 가져다가 평산이와 안씨 사이에 놓고 물 한 그릇을 떠다가 그 위에 올려놓았다. 우리들이 보는 데서 서로 절 한 자리씩만 하시오. 이 껌철이 말했다. 평산 접장 싸게 절해. 우리들도 우리 각시한테 얼른 가야 할 것 아니라고. 고일평이 그 적자 생각할 거 없어. 그 적자는 이제 우리 도인들이 무서워 내 덕도 안에는 의심도 못하게 됐네. 민병을 초모해서 우리 도인들을 죽이려고 한 고일평, 그놈의 목숨이 이 내덕도 안에서 온전하게 남아날 것 같은가? 개벽 세상 안에서 온전하게 남아있지 못할 목숨들이여.
와, 그놈한테는 이제 먹고 살 땅 한 떼기도 없어진 판국 아닌가? 김규현은 평산을 일으켰다. 이 껌철이 순실이로 하여금 안씨를 일으켜 세우게 하였다. 먼저 박달조와 이껌철이 안씨에게 억지로 절을 하게 하였다. 도인들의 억지에 못 이겨 절을 하고 난 안씨는 두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린 채 격렬하게 울어댔다. 그래, 실컷 울어버리시오. 김규현이 말했다. 박달주가 평산으로 하여금 절을 하게 하였다. 자자자, 이제 서로 짝이 된 두 서방각시 알아서 하소. 서로 부둥켜 안고 한바탕 더 울고 나서 잠을 자려면 자고, 그렇게 우두커니 앉은 채로 꼬박 밤을 새려면 새우고. 이껌철이 말했다. 홍순실이 굴 바닥에 깔고 덮을 멍석과 요와 이불과 베개들을 가지고 와서 그들 옆에 놓고 나갔다. 자, 고일평 그놈은 이제 살아있어도 죽으나 마찬가지 목숨인께 일찌감치 그놈 잊어버리고 우리 마평산 접장하고 백년해로 하도록 하시오. 아니, 시방 아시마님 뱃속에 들어있는 것이 마평산이 악이 아니오? 김규현이 굴 밖으로 나가면서 말했다. 아시마님이라니, 무슨 막말이란가. 이제는 우리하고 다 같은 접장의 각시일 뿐인데. 이껌철이 김규현의 옆구리를 질벅거렸다. 도인들의 발작 소리가 멀어져 갔을 때 평산이 안씨를 얼싸놨다. 안씨는 요와 이불 위로 쓰러지면서 울어댔다. 평산이 그녀를 달랬다. 그렇게 울었으면 아기한테 해로울 것이구먼요. 울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제가 고생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잘 해드릴게요. 회령진성 객사에 동학군 집강소가 설치되었다. 회령진 만호의 객사 한가운데에 홍순서와 백수인 수교가 나란히 앉아 집무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양옆에는 고이철과 천혜산이 앉아 필대를 잡고 있었다. 회령진 만호 관할인 섬들과 인근의 마을에서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제일 먼저 달려온 것은 연동의 양자근이었다. 양자근을 앞세우고 온 것은 송길만과 천막동이었다. 송길만과 천막동은 고부와 전주성 쪽을 함께 갔던 도인들이었다. 그들은 언문으로 쓴 문서 하나를 소나귀에 움켜쥐고 와 있었다. 오진사가 우리 아버지 무덤 바로 위에다가 자기네 조부묘를 썼구먼요. 오진산의 무덤이 우리 아버지 무덤으로 흘러온 맥을 꽉 밟아버렸어요. 오진사 보고 그 무덤을 좀 옮기라고 해주십시오. 양자근은 울면서 호소했다. 숙은 두 사람하고 똑똑한 도인들 두 사람하고 함께 그리로 보내서 오진사가 조부의 무덤을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해줍시다. 홍순서가 옆에 앉아있는 백수교한테 말했다. 백수교는 못마땅한 듯 눈살을 찌푸렸다. 그러면서도 고개를 끄덕거렸다. 수교 옆에 천혜산이 숙은 두 사람을 배정해 주었다. 고이철은 객사 마당 안에 대기하고 있는 도인들을 향해 말했다. 덕산뜸 황인구 접장하고 장산뜸에 홍일수 접장하고 둘이 함께 수군들 따라가서 야무지게
오진사를 닥달하고 오시오. 황인구와 홍일수가 벌떡 일어났다. 그들은 은밀하게 소금을 구워 팔러다니던 사람들이었다. 그 소금 때문에 근동의 양반들과 수군들한테 시달림을 많이 받아왔다. 철따라 소금을 바쳐야만 했고 법에 없는 소금을 굽는다고 끌려가서 두들겨 맞곤 했다. 송길만이 손에 쥐고 있던 종이를 내보이면서 아주 온 김에 이것까지 처결해 주시오. 하고 말했다. 송길만이 내놓은 것은 연동의 토지 분배 초안이었다. 그것은 그야말로 배추씨 문서였다. 언문으로 괴발개발 그려졌다. 그나마 한 번 썼던 것을 그어버리고 고쳐 쓰고 또다시 그것을 그어버리고 고쳐 쓴 자국들이 새까맸다. 애초에 그것을 쓴 사람 혼자나 알아볼 수 있을 그런 문서인 것이었다. 그 문서를 들여다본 고이철은 어처구니 없어 픽 하고 웃었다. 이렇게 어지럽고 조잡하게 해가지고 오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도인들끼리만 몇이 모여서 우물쭈물 하지 말고 아주 그 마을 이장이나 유지들이 모여 회의를 해가지고 불평불만이 없도록 공평하게 분배를 해야 해요. 땅 많이 가진 부자들이나 오진사 같은 큰 지주들한테 분명하게 말을 해서 땅을 내놓으라고 하고 더 큰 종이에다가 깨끗하게 정서를 해가지고 오도록 하시오. 고이철은 그 배추씨 문서 같은 종이 쪽지를 송길만에게 돌려주면서 말했다. 송길만은 그 종이 쪽지를 받아들면서 뒤통수를 긁었다. 문서 작성을 잘한다 큰 소리 땅땅 치면서 뭐 이장이고 무엇이고 다 제쳐놓고 밤새도록 끄적거려 대더니 대관조를 얼마나 엉터리로 했을 거야. 아이고 이 오징어 먹통보다 못한 놈아. 천막동이 송길만의 머리를 쥐어박았다. 송길만과 천막동은 황인구, 홍일수 두 노인과 수군들 둘을 앞세우고 양자근과 함께 연동으로 돌아갔다. 송길만 접장하고 천막동 접장은 얼른 연동일 다 보고 나서 집강소로 나오시오. 내덕도 일을 보아줘야겠소. 자기 동네 일은 자기들이 못 보니까 서로 엇바꿔서 남의 마을 일을 보아줘야 하니까. 고이철이 말했다. 천막동은 알았다고 하며 어깨를 으쓱 댔다. 송길만은 고이철에게 굽실거리면서 넉넉 잡고 모레까지는 우리 동네 일 다 처결해 놓을 수 있을 것이니까 글피부터는 나와서 집강소 일 볼라요? 하고 말했다. 한만호는 병이 났다는 핑계를 대고 아예 사저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끓어오르는 우라를 주체하지 못했다. 버들이를 품에 안은 채 망했어 하고 중얼거려대기만 했다. 그 화작대 같은 홍순서 놈을 어떻게 쳐 죽일까? 한만호는 이를 갈았다. 홍순서는 하고 한만호를 비웃었다. 그는 모든 일이 꿈만 같았다. 그가 만호 노릇을 하고 있었다. 만호 노릇 하기는 신명나는 일이었다. 그는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되었다. 홍순서의 머리에는 먹물이 진하게 묻어있지 않았다. 겨우 언문을 뜯어 읽을 수 있을 뿐이었다.
그는 땅 문서나 종 문서 따위를 읽지 못했다. 그래도 만호 노릇을 넉넉하게 잘할 수 있었다. 들어오는 민원을 모두 처결하는 것은 사실상 고이철이었다. 고이철이 홍순서의 기실 노릇, 총서 노릇을 다 하고 있었다. 사실상 고이철이 모든 일을 다 알아서 조종하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나누어 주기도 했고, 그리고 그러한 사실들을 일일이 기록하여 나갔다. 홍순서는 고이철이 대견스러웠다. 사위 하나는 잘 얻었다고 생각했다. 앞으로 고이철은 현감이나 군수나 부사 하나쯤은 넉넉하게 살게 되리라고 생각했다. 홍순서는 이방원이나 이인안을 비웃었다. 그들이 못하는 일을 그는 할 수 있었다. 그는 만호의 객사에 집강소를 차리자마자 관할인 모든 섬의 도청장들과 인근의 마을의 이장들에게로 통문을 보내게 하였다. 장흥부사 박재순과 이방은 적주 사이에 오고 간 말들을 무시하기로 하였다. 전주성 화약 조항들 가운데서 토지의 평균적인 분배 문제만은 허락할 수 없다고 장흥부사 박재수는 못을 박았던 것이고, 이방원은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장흥부사는 장흥부사이고 회령진 만호는 회령진 만호다. 회령진 만호 관할은 그야말로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 놓도록 하자. 온 천하에다가 개벽 세상은 바로 이렇게 여는 것이, 이것을 보여줘야 한다. 홍순서는 고이철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고이철도 당연히 그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알았사옵니다. 고이철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다. 패정개혁을 서둘러 마치고 장가를 들어야겠다고 고이철은 생각하고 있었다. 홍순서가 바로 자기의 장인이 될 터이었다. 홍순서도 그리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덕도 도청은 바야흐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도청은 세터말과 큰 동네 사이에 있었다. 역대 만호들의 위압과 고참봉의 등살에 유명무실하던 도청 안에 섬 안의 도인들이 모여들었다. 각 마을의 대표격인 접장들이 이장을 앞세우고 와서 토지 무상 평균 분배의 일을 보기 시작했다. 세터말의 이장 김동수는 여느 동임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기왕 땅을 분배할 바에는 자기도 그 틈에 고참봉의 노른자위 땅 한두 피를 차지할 셈이었다. 김동수는 손영철과 함께 고참봉의 땅 문서들을 한아름 안고 도청으로 왔다. 이때 이바우는 도청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았다. 회가 통했는지 어쨌는지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한다면서 그들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다. 이런 때 나오지 않으면 자네만 손해보네. 김동수가 이바우에게 말했다. 아이고, 나 낭이고 무엇이고 만사가 다 실래. 웬 배가 이렇게 들어오르는지 환장을 하겠네. 아이고, 아이고. 이바우는 못 견디겠다는 듯이 알아댔다. 김동수는 이바우가 꾀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바우는 겁 많고 둔한 사람이다. 세상은 이제 완전히 동학 도인들이 판치는 쪽으로 바뀌었는데 무얼 두려워한단 말인가.
이것이 바로 동학 도인들이 외치던 천지개벽 세상이라는 것이 아닌가. 장부는 흐르는 세상을 따라 나고 죽는 존재라 하지 않던가. 이 세상 만나서는 이 세상에 알맞게 살아야 하고, 저 세상을 만나서는 또 저 세상에 알맞게 살아가야 한다고 그는 생각하는 것이었다. 김동수는 언제 어떤 세상을 만나든지 자기의 머릿속에 든 먹물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약삭빠르게 살아가는 꾀가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큰 동네 앞에 있는 땅들은 중촌 사람들이 차지하고, 새터말 쪽에 있는 것들은 새터말 사람들이 차지하도록 공평하게 나누세. 홍또바오가 말했다. 미리 욕심들 내지 말어. 홍마당쇠가 말했다. 시방 나누는 데 대해서 불만이 조금 있더라도 참고 있어. 채돌쇠가 말했다. 일단 일을 다 끝내놓은 다음에 말을 하기로 하세. 박달주가 말했다. 솔직하게 말을 한다면 여기 도청에 나온 사람들은 그래도 다 문저 녹답 한두 마지기씩은 차지할 수 있을 텐게 안심들 하소. 이공빈이 말했다. 여기에 나오지도 않고 또 땅을 채워줘야 봐야 그럴 만한 벌어먹지도 못할 사람들한테 애초에 분벼지는 맛에. 김동만이 말했다. 집강소에 있던 김동만은 토지 분배의 일이 못 미도워서 홍순서에게 잠시 쉬다가 오겠다고 하고 달려온 것이었다. 타게도 안 닿는 자기 형제들 앞으로 채워주려고 애쓰지들 마소. 김규현이 말했다. 아이고 망근 쓰다가 장파하게 생겼네. 대충 어서서 찢어 나누어 버리세. 마당에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인가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이렇게 말만 앞세우다가는 한이 없게 생겨 있었다. 김규현이 나서서 먼저 분배 원칙을 만들자고 말했다.